제2차 반공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6월 23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엄수합니다.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애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밴쿠버를 잠시 방문하시는 애국자 여러분, 이번 68주년 6.25를 기념해서 모이는 이 자리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이겠습니다.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 안에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 여기에서 모이겠습니다. 6110 바운더리 로드 버나비,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넣으시고 찾아오시면 잘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200대 차를 주차할 수 있고, 또 이번에 버나비시에서 우리 집회를 위해서 주차장을 깨끗이 청소를 또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6월 23일 오전 11시에 바로 평화의 사도 앞에서 여러분들 꼭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의 김정은이 결코 핵 폐기를 하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CNBC 뉴스 보도 기사를 제가 번역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1시간 한 20분 정도 후면은 싱가포르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 전에 아주 최신의 기사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떠오른 기사입니다. 제목은 오늘 6월 11일 기사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결코 핵 폐기를 하지 않을 이유. 한국은 6월 12일이지만 여기는 6월 11일 오후 4시 한 40분 조금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여기 시간으로는 태평양 시간입니다. 오후 6시, 그러니까 앞으로 1시간 20분 혹은 15분 후에 역사적인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북한의 김정은이 결코 핵 폐기를 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실험 장소를 해체하는 것은 현재의 핵 역량을, 그러니까 북한의 핵 역량을 뒤로 밀어붙이는 약속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이 커미트먼트라고 하는 그 표현을 약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커미트먼트는 아주 제일 강력한 의미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행하기로 하겠다 하는 아주 분명한 약속을 말하는데 그것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미사일 발사 중단했고 실험 장소 풍계리인 거 해체했고 이런 것들이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 역량을 이제 뒤로 다 물려버리겠다, 취소해버리겠다, 이걸 절대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래의 핵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 무기는 붙들고 있을 것을 폭넓게 기대하고 있다. 네, 일반 잘 모르는 서민들 또 대중들은 이제 뭐 될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전문가들은 다릅니다. 핵 무기를 끝까지 붙들고 있을 것이다, 핵 폐기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대체로 아주 폭넓게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가들에 의하면 북한의 김정은은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 화요일은 지금 한국 시간이고 여기는 월요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 그의 나라의 핵 무기에 관해 기꺼이 논의할지 모른다. 얘기는 뭐 하겠죠. 네. 핵 능력은 평양의 정체성의 한 중요한 부분이다. 네, 이번에 싱가포르에 나타난 김정은 얼굴을 보십시오. 아주 여유만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핵 능력이 있다. 우리도 핵 보유국이다. 아주 그런 이 거만한 모습이 거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받는 이 나라는, 왕따를 당하는 북한은 과거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핵 실험 장소들의 기념비들을 세우기도 했다. 네, 기념비 잘 세우는 나라니까. 북한의 관영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 이 고립된 나라 북한이 그것의 주요 핵 실험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네, 이거 뭐 다 쓸모없는 거 폐쇄한다고 해서 그것도 또 이 증거를 가리우기 식으로 그렇게 폐쇄한 거, 이거 정말 속임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의 진술은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그러한 정서도 표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뉴스는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로 동의했다고 선언하도록 자극했다. 이거 잘못한 것이죠. 네, 북한이 비핵화란 말 표현도 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동의했다고, 비핵화 동의했다고 이렇게 앞서서 이 발언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떻게든지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것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wishful thinking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그렇게 되었으면 전쟁 없이 그냥 평화롭게 말로 이렇게 대화로 이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해결했으면, 협상으로 해결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평가해야 됩니다. 무조건 뭐 의리파로 난 끝까지 믿겠다. 이게 별로 지혜로운 태도는 아닙니다. 또 뭐 전략적으로 트럼프다 이렇게 한다. 다 어떻게 당신들이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의 말과 행동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이징에 있는 정책연구소인 카네기 징화센터의 연구원인 통자오는 실험 장소를 해체하고 북한이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은 핵 역량과 핵 장비를 뒤로 밀어붙이는, 취소해버리는 약속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이게 베이징에 있는 중국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의 좌파들, 이 친북 정북 좌파들, 저 청와대 문재인 씨, 이런 사람들 그 얘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공산주의 땅에 사는 그 연구원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국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참 문제가 큽니다. 문재인 정권도 문제지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진짜 문제입니다. 진실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진실을 알려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 아주 우물한 개구리 사고방식으로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정말 하늘의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셔서 잠을 깨워놓고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톱스 대학, 뉴욕에 있는 그 정치 외교로 유명한 대학이죠. 거기에 플래처 스쿨의 한국학 교수의 한국인이 있습니다. 이선영 교수 분에 의하면 북한이 수많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서 금지한 행위들을 삼가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북한이 이미 획득한 핵 역량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핵 보유국으로 남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부산대학교의 부교수인, 여기엔 또 미국인 교수가 한 명 있습니다. 로버트 켈리. 언제 한번 제가 소개했습니다. 만약 그 따돌림을 받은 나라가, 그 북한을 그렇게 지칭합니다. 왕따 당한 나라로 다 지칭합니다. 현재의 수준으로 핵 개발을 지연시킨다면 그 자체가 약간의 a bit of success, 약간의 발전인 것이다. development,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그 역시 김정은이 현존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의견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켈리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뭐 핵 폐기를 하고 뭐 도로 물리고 뭐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이분은 분명한 좌파입니다. 켈리, 로버트 켈리는 부산대학교의 교수, 조교수 로버트 켈리. 만약, 계속 켈리가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40년 동안 이 무기, 핵무기들을 개발한 후에 그것들을 버린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겠는가.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백악관과 평양은 비핵화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다른 이해 위에 기초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시각이다. 백악관이 동상이몽입니다. 백악관이 생각하는 비핵화, 평양이, 김정은이 생각하는 비핵화,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지 않아요. 이것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협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미국이 볼 때는 비핵화라는 용어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양, 김정은 볼 때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등 그런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만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아주 그 속이 진짜 아주 새까만 속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바로 김정은 그리고 북한 이 지도부 집단 체제입니다. 평양에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혹은 뭐 등등등등 종전선언 뭐 평화협정 뭐 등등등등 네. 뭐 한미연합군사훈련 뭐 중단 뭐 해구산 철폐 뭐 등등 네. 이런 조건이 다 충족되면 그 다음에는 뭐 우리 핵포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미국의 관리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 CVID를 요구하면 그냥 방에서 걸어 나갈 것이라고 로버트 켈리 교수가 그렇게 예측을 한 것입니다. 좌파입니다. 켈리는 리버럴이죠. 미국 용어로. 네. 지금도 아직 뭐 지금 됐는지 어떻게 뭐 그냥 적당히 이렇게 꾸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CVID를 미국이 강력하게 철저하게 요구하면 북한은 걸어 나갈 것이다. 배담 안 할 것이다. 속이 뻔하죠. 뭐. 핵 보유국으로 우리는 존중을 받기를 원한다. 핵 군축 협상은 된다. 그렇지만 핵 폐기 웃기지 마라. 이게 북한의 태도입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뭐 켄이나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전문가들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CNBC 기사를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기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정부는 또한 우크라이나와 리비아 같은 전철을 받는 것을 두려워할지 모른다. 네. 여기 설명이 나오죠. 시노 NK 연구소에 시노 노스 코리아겠죠. 시노는 중국이고 네. 연구소의 분석가인 앤서니 리라는 북한은 핵무기 혹은 대량 살상 무기의 억지력을 없애버렸던 나라들, 아까 우크라이나 또 리비아, 일어났던 일을 바라보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 뭐 지금, 리비아 같은 나라 카다피 얼마나 비참한 종말을 고했습니까? 그들의 억지력을 희생하자마자 그들이 외부의 개입에 대해 갑자기 훨씬 더 약화될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 북한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짜오에 의하면 김정은의 올리브 가지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 올리브 가지는 그저 그의 핵 전략의 양면에 불과한 것이다. 첫째 단계에서 그 불량 북한은 경제적 제재와 정치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핵 억지력을 얻기를 추구해 왔다. 이제 북한은 둘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북한은 현존하는 핵 역량을 지킬 것이고, 네, 핵 폐기 안 합니다. 이 기초 위에서 국제사회와의 안정된 유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게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이 북한의 핵 폐기 문제는 오래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선영 아까 교수에 의하면 어떤 이들에게 최근의 발전은 반복되고 있는 역사의 또 다른 증거에 불과하다. 옛날 됐던 거 뭐 옛날 북한이 속여먹고 또 속여먹고 또 속고 이런 것에 또 다른 증거에 불과하다. 작고한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은 2000년 초반 워싱턴과 서울과 베이징 및 도쿄를 불러서 비핵화의 반복된 거짓말을 제공했을 뿐이다. 이렇게 함으로 김정일은 모든 큰 지도자들, 전술한 모든 이 주요국의 지도자들을 가지고 놀았다. 김정은은 단순히 그의 아버지의 책의 페이지를 이렇게 속여먹고 가지고 놀고 이걸 훔치고 있다. 훔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은 그대로 써먹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아주 리얼한 현실적인 현실론자로서 쓴 글,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과 김정은이 지금 아주 그냥 무서운 혈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플레이어들을 좀 보면요. 문재인 씨 저쪽으로 기운 건 뭐 분명하죠. 김정은의 앵벌이 노릇을 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은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에
시진핑, 저건 뭐 아주 그냥 그 북한의 그냥 돈 대주고 뒤에 이렇게 그 미국과 싸우게 하고 우리 이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대한민국 어떻게든지 이 완전히 그냥 그 존재를 없애려고 하는 그 주의 원흉이죠. 그리고 뭐 그 밑에 있는 그 이 푸틴, 예, 역시 뭐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베는 어떻습니까? 아베는 그래도 보수 우파,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견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 보수 우파 편에 서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 일본의 그런 그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쯤만 발을 들여놨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저런 네 이 동맹 세력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대한민국 쪽으로 좀 완전히 서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상의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그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분입니다. 미국 우선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미국 중심주의입니다. 좀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이기주의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뭐 그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 모든 것을 미국 중심으로 보면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먼저 따지면서 대한민국을 그 다음에 치는데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중심으로 사고할 걸 기대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걸 기대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입니다. 아주 이윤에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에 있어서, 이 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거래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 챙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ICBM을 북한이 폐기하면 미국은 이제 빠진다. 뭐 나중에 뭐 주한미군 축소, 감축, 그 다음에 뭐 철수, 필요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있어서. 그 다음에 먼저 챙겨주고 싶은 대상이 물론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인 보수우파의 그 이해를 대변해 주겠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렇게 패가 이렇게 지어지면서 저쪽은 넷이 완전히 그냥 패를 지금 이루고 있고 대한민국은 굉장히 지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곧 1시간 후에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결정, 전 세계인들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들이 결정하는 것이 최종 결제도장은 아닙니다. 결제도장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에 있습니다. 에베소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도록 우리가 또 기도할 책임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사를 경영하실 때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종종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함께 온 세상에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저희들 후원해 주시고 또 이 웹사이트에 들어와 주셔서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고 모든 필요한 정보를 통해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러할 때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마친 후에는 애국보수 시민시국 좌담회가 곧 열려서 우리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정보도 교환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태극기 대회도 준비하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2시 이전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써리에 위치해 있는 저 밑에 주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온 세계 한인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